제가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 근 30여 년간 나름대로 혼자 연구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강연차 방문하여 동아일보에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강남의 집값에 대해 깜짝 놀랐답니다. 비싼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가 맨해튼, 홍콩의 금융가 집값은 강남보다 비싼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쁜, 집이 먼데 있으면 안 되는 연봉이 몇십만 불 이상인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맨들인데 우리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고 면적은 남한보다 2.5배 정도이고 산지가 많은 것도 우리와 비슷하고 인구 밀도 등 여러가지 지리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진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20, 30층 아파트에 살지 않고 3층 이상 아파트도 없고 대부분 단층이나 2층에 삽니다. 돈경 시내에 일부 고층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있지만 지진 때문에 고층 건축비가 10배입니다. 같은 땅에 20, 30층 지어 사는 것과 1, 2층에 사는 것은 우리나라가 20, 30배 유리한데도 주택 문제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주택 정책을 우리나라처럼 매일 바꾼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땅이 좁아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집값이 비싸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과 교통 문제, 그린벨트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 폭등의 이유가 강남 8학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좋다고 하는 학원이 많은 곳부터 시발하였습니다. 서울의 강남 대치동, 목동, 노원구 중계동, 하다못해 요새는 지방의 집값도 대구의 8학군 수선구, 광주의 봉선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발을 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 못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육을 해결할 사회적 능력이 안 되니 문제입니다. 교육 해결에 관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연구한 것을 제 유튜브에 교육혁명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50여 년간 해오면서 망가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복잡한 매듭 같이 풀려고 하지 말고 매듭 위 부분을 잘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유럽의 선진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 모두 대학이 국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자는 하향 평준화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되도 않는 한 나라 미국만 하는 미국 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럽 나라가 하는 유럽 제도를 해야 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평등을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모두 충청도 강원도로 쫓아내 기숙사로 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명문 대학은 지방에 있습니다. 뉴욕에는 뉴욕 주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4, 오지선다 시험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물론 반발도 많겠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교육혁명 동영상을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부동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니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10수년 전 9호선이 개통되어 강남에서 김포공항을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급행으로 25분 만에 가는 것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급행인가 유심히 차선을 보았는데 2차선이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2차선으로 완행과 대피역으로 해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열차도 새마을호 통일호 비둘기호가 있어 비둘기호는 새마을호에 양보를 하려고 역에서 지체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전 세계 지하철 급행 뉴욕, 동경, 파리, 런던 심지어는 후진국 중국의 상해 지하철을 검색해 봤더니 다 급행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1에서 8호선까지는 왜 급행은 안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분당 옆에 죽전에 살아 교대역에 직장이 있어 지하철 분당선 타고 마을 버스 갈아타고 하면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급행이 있으면 3-40분이면 될 일입니다. 최근 1호선 구로에서 수원, 인천까지 1에서 8호선 극히 일부 외곽 지역에서 급행을 운영하는데 9호선에 비하면 있으나 많아입니다. 9호선은 급행 한 대에 완행 한 대인데 1호선 급행은 출퇴근 시간만 1시간에 한두 대 있으나 많아입니다. 제가 인천 가는 급행을 타 봤는데 완행과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 텅텅 빕니다. 요새 GTX라고 광역 지하철을 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급행 개념 아닙니까? 도대체 전 세계에 따로 GTX를 파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 다른 나라처럼 급행을 만들었으면 GTX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전체 공사비의 10분의 1만 추가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프리카에서도 안 할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해야 합니까? 제가 지하철 선로, 유지 보수 통신 점검하는 회사 기술자를 잘 알아 물어보았더니 현 시스템이 모듈 형식으로 되어 추가로 붙이기만 하면 급행을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는 대피역을 새로 파야 하는데 이것도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면 기존 지하철과 연결하는 환승역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옆으로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한 층을 더 파 급행은 지하 3층에서 타면 됩니다. 안 하는 첫째 이유는 지하철은 대부분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급행이 필요한 사람은 경기도 사람으로 서울 시민은 급행이 생기면 완행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어 서울시장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급행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간에 급행이 있어 예로 남양주, 포천, 죽전, 파주 등 경기도의 모든 곳, 서울시 외곽의 모든 곳에서 시내까지 2-30분에 오면 누가 공기 안 좋은 강남에 살겠습니까? 급행이 있으면 강남 집값도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하철 관계자들이 지하철 선진국인 가까운 일본에 가서 견학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급행이 없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GTX를 시작했으나 현재 1에서 8호선 급행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GTX 노선보다 기존 1에서 8호선 급행이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아파트 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환경학을 전공하고 현재 사립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을 만나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졌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비합리성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 규제의 시작은 박정희 시대 197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에 따라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를 살아본 60대 이상은 그 당시의 주택 환경을 잘 압니다. 자가 보유 비율이 50% 이하이고 지금의 고층 아파트는커녕 5층 아파트, 2층 집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한 가구당 대가족으로 5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와 철근, 나무 등 원자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집을 건설할 자본이 부족하여 지금처럼 집을 많이 지을 형편이 못되어 한방에 가족 3-4명 심지어는 모든 가족이 한방에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의 주택 문제가 지금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땅이 없어 아파트를 못 짓지만 그때는 땅은 있는데 시멘트, 철근, 나무 즉 자본이 없어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70년대 연 7에서 8% 10%로 경제는 계속 발전되고 서울에 공단이 계속 만들어져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는 계속 유입되는데 이것을 충족할 집이 부족했습니다. 성남 상계동 등 변두리의 판자촌 구로공단 같은 곳에 닭장집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서울 시내 판잣집 빈민들을 지금의 성남인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시작한 영국 대사에게 듣고 우리나라도 그린벨트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식목일도 만들고 나무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갖다 놓고 박정희 마음대로 쭉쭉 그렸답니다. 독재 정권 시대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일부 해제되었지만 그린벨트 보조는 철칙으로 절대로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의 시조인 영국에서조차 주택난으로 과도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일부 해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버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 경기도를 한 달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의외로 농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서 일산으로 가다 보면 은평구를 벗어나면 일산까지 논밭, 빈 농지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의정부 쪽, 구리 쪽, 분당 쪽, 과천 쪽 다 그랬습니다. 그린벨트 규제의 목적은 삼림 즉 나무를 보호하여 인간이 친환경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작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법석일 때 저는 세계에서 지금 21세기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 해당하는 반지하에 사는 나라가 있을까?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움집은 지하로 50cm 정도 들어가 겨울에 난방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들어왔습니다. 반지하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 움집만도 못합니다. 반지하에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실태를 잘 모르지만 저는 살아보아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인간이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그린벨트를 만들었는데 역효과로 반환경적인 반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주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린벨트 규제의 목적이 삼림을 보존하자는 것이지 농지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950년대까지 보리고개가 있었고 70년대까지 식량 자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60대 이후 사람들은 중고교 시절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해서 혼식을 안 하고 쌀밥을 싸우면 혼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분식을 장려했습니다. 쌀로는 막걸리를 못 만들게 하여 카바이드 막걸리라는 것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농지가 없어지는 것을 규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그린벨트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식량 상황은 어떻습니까? 벌써 식량 자립을 했고 정부 양곡 창고에서 쌀이 남아돌아 보존비만도 1년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북한 가난한 나라에 식량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에서 70년대 같이 농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 근교 농지 규제. 예로 김포 평야에서 쌀이 얼마나 나온다고 여기에서 꼭 식량 생산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인 선진국입니다. 국제가격으로 미국 쌀은 국산 쌀의 8분의 1 가격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농지를 다 없애고 식량을 100% 수입해와도 됩니다. 혹자는 식량 안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다.
전쟁 나도 미국과 하는 것이 아니니 미제 무기 사듯이 미국에서 쌀 사오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최근 LH 공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LH 즉 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린벨트 농지 해제될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땅을 사서 정부 보상을 받으려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쓸데없이 농지 규제를 하여 생긴 것입니다. 서울 일원의 농지를 다 해제하면 이런 사건이 안 생깁니다. 다만 조건을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 한해서 해제를 해주면 난개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지하철 급행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아파트 값을 지금의 3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급행으로 30분이면 들어옵니다. 영국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여러 지리적인 상황 즉 인구 밀도 높고 산지가 많은 것이 비슷합니다. 쓸데없이 영국 모방하지 말고 일본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일본은 아예 그린벨트 농지 규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린벨트도 모르는 야만 국가일까요? 일본이 그린벨트 농지 규제를 안 하여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대신 여기저기 도시 곳곳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고층에 안 삽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잔디 마당이 있는 1, 2층에 삽니다. 그러나 땅이 좁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 상자 같은 곳에 사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은 1, 2층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단독주택은 부엌이 재래식으로 낮아 불편했지만 요새 구조는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도둑 강도가 쉽게 들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대부분 단독주택 연립의 강도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한 10년 전에 은평구에서 발발이 연쇄 강간범 사건으로 여자 특히 젊은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부분 주택 연립에 사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온 말로 순경의 순자는 순회공연에서의 순자로 돌순입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계속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순찰차도 같은 개념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찰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을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언제부터인가 순자가 없어졌습니다. 요새 순찰하는 순경을 본 적 있습니까? 파출소에 있다가 신고받으면 출동합니다. 순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찰차가 아니라 신고 출동차입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파트가 많은 강남의 경찰을 빼 강북의 순경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경을 데모 막는데 쓸 것이 아니라 젊은이 순회경이라는 명칭을 붙여 24시간 순찰하게 하면 주택 연립의 강도 살인범이 언제 걸릴지를 모르니 범죄가 훨씬 줄고 터무니없이 비인간적이면서도 비싼 고층 아파트 선호 현상도 없어져 주택 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